안녕하세요. 비트아빠입니다. 12월 13일 오전 라이브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포지션 잡아놓은 대로 유지를 했었고 20만 불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어제 16만 불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와 줬는데 이더는 어제 좀 익절을 했어요. 이 지점에서 좀 익절을 하고 다행히 판단이 좋았고 좀 내려왔는데 좀 더 내려오게 되면 다시 물량을 좀 실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지켜보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비트가 좀 내려와 주면서 제 포지션 진입했던 진입가와 가까워졌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 숏 포지션으로 잡아놨었는데 들어와 주면서 지금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20만 불 돌파를 다시 이루어졌고 어제 이제 PPI 발표가 있었죠. 근데 PPI는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고 PPI 같은 경우에는 선행지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행지수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제 변동이 그렇게 막 CPI 때처럼 급격하게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만여의 날 남아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 줄지에 따라서 좀 잡는 포지션이 달라지게 될 것 같은데 이더는 일단 유지를 할 것 같아요. 더 떨어지면 좀 더 담을 생각이 어제 좀 정리를 했죠. 절반 정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입절을 했고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리플도 그대로 둬야 될 것 같고 비트도 좀 유지를 하면서 좀 지켜보려는 생각이 큽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워요. 매매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장인데 그럼에도 관점을 유지하면서 끌고 가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종목들이 계속 위아래로 많이 횡보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만 이제 단타로 수익을 내려고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심했을 때 내가 이제 내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를 보면서 좀 스윙으로 가져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수익을 내는 걸 또 보여드리고 싶고요. 단타 매매 스캘핑을 통해서 조그마한 수익들, 지금 현재 시드가 20만 불인데 이 중에서 한 9만 불에서 시작해서 20만 불까지 오는 과정에서 한 2만 불 정도만 스캘핑으로 수익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제 지금 스윙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가고 있고 시황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제 이제 트럼프가 배를 울렸죠. 그러면서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미국 측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다른 국가들이 가상자산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확실히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식에서 이제 이 배를 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했는데 트럼프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차이나 넘버원처럼 아메리카 넘버원의 경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섹터나 산업도 미국이 뒤쳐져서는 안 된다. 특히 세상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4차 산업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절대 그 시장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적용이 되면서 지금 상승분을 많이 연출해주고 있죠. 이제 반감기 24년도 시즌에 맞춰서 전체적인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있네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법 이런 부분들. 텍사스 정부가 최소 5년간 비트코인을 주요 재원으로 비축한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다음 사이클 28년도 사이클을 지금 대비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그 사이에 조정도 나오고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기관 측도 정부 측도 분할 매수에 들어가겠다. 근데 이 기관이 우리 옛날에 작년이었나요?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국가재산으로 채택하고 뭐 모아가고 막 이런 매일매일 비트코인을 한 개씩 사겠다 이랬던 국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엘살바도르라고. 근데 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지금 엄청나게 강한 시장의 포식자가 이런 행보를 가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후 이제 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때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은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뉴스들, 이더리움 체인링크 에이브를 매입했다 이런 뉴스들이 오늘 오전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미 선반영 다 되어 있는 종목들이죠. 지금 체인링크고 이더리움이고 많이 상승이 나와줬고 도널드 트럼프의 지원을 받는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니셔티브가 최근 12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매입했다. 그리고 이 매입한 종목이 체인링크와 에이브였다. 이런 뉴스들 지금 그래서 보시면 체인링크는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12월 들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기관 측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다라는 건 이제 어떤 호재가 있었고 호재를
만들어내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분을 보기에 손익비적인 관점에서, 제가 손익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손익비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종목을 진입하는 건 리스크가 좀 크다.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다만 현재 상황에서 여기에 많은 비중을 실어서 들어갔을 경우에 손익비적인 관점에서 위로 이제 10%의 상승을 만약에 본다고 치자. 그러면 아래로는 훨씬 더 많은 하락분이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제 종목을 선정하시고 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가 항상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오전에 과연 이더리움이나 오늘 오전 뉴스가 나왔던 7시 기점으로 체인링크를 진입했다고 했을 때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과 이제 호재가 적용이 된 이후에 하락분이 나오면서 손실을 보게 될 확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앞으로도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면 좋은 내용이다. 결국에 언제나 이 시장은 선반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선취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취매를 하는 과정, 필수불가결하게 정보라는 게 필요하겠죠. 선정보. 근데 이 선정보를 얻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들이 이런 과정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모든 종목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종목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얻었을 때 그걸 활용해서 현물로 수익을 내거나 혹은 선물로 정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폭발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들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소통 창구가 생기게 되면 구독자분들께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결국에 차트만 가지고 코인 매매를 하는 건 스캘핑으로 정말 숙련된 트레이더들은 가능하겠지만 뭐 일반적인 개인분들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을 때 이 큰 수의 법칙 때문에 수익보다는 손실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 이 매매라는 것도 결국 제로섬 법칙이 존재를 하고 이 마진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수익을 내면 누군가는 죽는 뭐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매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나 엄청난 나의 트레이딩 경험치나 기법이 없으면 차트만 두고 매매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공시 내용이나 시장의 판도, 흘러가는 정세, 이런 부분들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비트 같은 경우에 저도 롱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9월부터 정말 큰 수익을 냈죠. 큰 수익을 냈지만 지금 보시면 상승분이 나오면서 이런 지점들 전부 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전례가 없었던 상승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나온다는 의미조차가 없지만서도 숏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타점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롱을 연출하면서 숏을 계속 청산을 시켰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트만 보면서 이 대장인 비트를 봐도 차트만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크게 안고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매매를 정말 잘하시는 트레이더분들, 뭐 보유지표나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4년이라는 한 사이클을 전부 다 경험해 보면서 끌고 오신 분들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숫자가 너무나 낮고 또 사실상 우리 같은 개인들, 특히 저야 뭐 전업이지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이 차트를 보고 앉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점에 여기선 숏이 나올 것 같고 여기선 롱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지점에 딱딱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와줄 확률은 정말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이 100만 불 챌린지를 진행할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9만 불로 오면서 단타 스캘핑은 여기서 한 2만 불 정도밖에 안 되죠. 다 스윙으로 지금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가지고 가고 있는 이유는 이런 과정을 보여드려야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내려가는 것도 전 솔직하게 다 보여드렸죠. 그저께 새벽에 이제 6만 불 정도 손절을 했고 어제 16만 불까지 내려왔다가 포지션 비중 정리하면서 조절해가지고 지금 20만 불로 다시 올려놓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 스윙을 하면서 내가 쭉 길게 끌고 가면서 계속 수익금을 늘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9만 불로 시작했지만 누군가는 900불로 시작했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9천 불로 시작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9천 불이 지금 2만 불이 되어 있는 거고 900불이 2천 불이 되어 있는 거겠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시드를 불려나가고 이제 시장의 조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을 때 현금화를 시킨 다음에 그때 물론 내가 수익을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20만 불을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는 20만 불에서 50만 불까지 갔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50만 불 전체를 바로 가장 고점에서 현금화를 시킬 가능성도 낮아요. 저는 항상 어깨 정도 봅니다. 여기서 한 10% 정도 빼고 45만 불 정도의 현금화를 시키면 내가 45만 불이면은 9만 불에서 5배 오른 거잖아요. 이 50만 불이라는 금액에 대한 5만 불 때문에 20만 불 이상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절을 할 때에도 손익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50만 불 중에서 45만 불을 현금화를 시켜놨다. 그러면 조정이 들어오고 있을 때 머리 꼭대기에서 숏을 잡지는 못하겠지만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정세를 판단해서 스윙으로 가져갈 때 그 밑에 부분부터 분할 숏 포지션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손익비가 위로 이제 올라갈 손익비보다 아래로 내려갈 손익비가 1대3 이상이 나오면 무조건 포지션 전환을 전부 다 이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갈아엎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락장일 때도 시드가 늘어나는 거를 이번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자산을 계속 불려왔었기 때문에 이제 17년도, 21년도, 24년도 지금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까지 또 조정 들어오고 다시 올라가는 전체적인 큰 흐름은 1억까지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바닥 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23년도 1월에 2천만 원까지 내려갔었을 때에도 엄청나게 8천에서 2천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때 이 정도의 하락폭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익절을 해나가면서 나가겠지만 숏으로 계속 익절을 하지만 마지막 남은 10% 정도는 수익률이 정말 3,000%, 4,000%까지도 가능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미련 없이 익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부터 또다시 길게 시간을 두고 다른 알트코인들로 당연히 매매를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닥 지점까지 내려오면 비트를 계속 분할 매수를 해나갈 겁니다. 이 채널을 계속 유지하면서 여러분과 매매를 해나가면서 100만 불 챌린지 제가 25년 말에는 무조건 만드는 느낌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9만 불로 지금 1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25년도 11월에 100만 불이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쵸? 1년 동안 90만 불 벌면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상승장에서만 수익을 내야 돼? 라는 생각을 기본적인 기조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정직해요. 언제나 절대 오르기만 하지도 내리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 비트코인의 흐름은 우상향의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가지고 갈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월봉으로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지만 이 모든 작은 미세한 이 월봉 기준의 미세한 움직임들에 사람들이 웃고 울고 또 전재산을 잃기도 하고 내 전재산을 10배, 20배까지 불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 안에서 내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거시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끌고 가면서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뭐 이때 이 하락분을 수익을 내서 준비를 해서 3년 정도 준비해온 사람들은 지금 이때 만약에 1,000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23년도부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여기 때부터. 그러면 이때 하락분을 보면서 여기서 숏은 못 잡았지만 내가 여기서 분할 매수해서 가지고 올라오다가 익절하고 잡으면서 지금 분할 매수로 비트를 모았다. 물론 여기서 오차 범위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손익비 말씀드리죠. 항상 머리 아니에요. 어깨, 무릎, 발목 뭐 이런 느낌. 그러면 이런 과정을 만약에 거친 사람 지금 여기 2023년도 1월에 1,000만 원으로 시작했잖아요. 지금 최소 10억이에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0만 원에서 10억까지 만드는 거는 솔직히 확신이 없어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9만 불에서 100만 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불 챌린지 진행하고 있는 거고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르고 내려가는 모습 하지만 시드는 결국 오늘 제 라이브 시청하신 다음에 한 달 뒤에 오셨을 때 이 20만 불은 훨씬 더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10만 불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다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으로 시장이 흘러가 줬을 때 결국에 결과론적으로는 나는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플, 헤데라 이런 종목들이 지금 참 수익 내기 좋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봤을 때 뭐 이렇게 움직임이 참 좋죠. 그래서 단타 매매를 좀 하려고 이제 리플 숏을 지금 들어가 있고 시드 얼마 안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러니까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지켜볼 수 있고 보면 리플 같은 경우에 제 포지션이 여기잖아요. 1분 봉으로 보면은 뭐 좋아 보이지만 15분 봉으로 봤을 때 막 여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동요하지 않는 겁니다. 상관없죠. 100%, 마이너스 100%를 넘어서도 반복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대에 비해서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이 상승장은 와 있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숏포지션은 보이고 올라간다? 괜찮아. 내려오면 되지. 더 올라가? 추매하면 되지. 그래서 비중 조절, 포트폴리오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들어가 있어요? 6,000불 정도 들어가 있죠? 전체 시드 20만 불에서 6,000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뭐 한 3% 되나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저는 항상 여러분도 그렇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익이 났다. 내가 지금 운용하는 시드에 비해서 이 정도 수익이 나서 내가 만약 익절을 한다. 물론 저도 익절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익절은 항상 옳죠. 그런데 이 1,600불 만약에 내가 익절을 했어. 그러면 이걸로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번 주에 와이프랑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뭐 좋은 데 가야겠다. 뭐 주말에 부모님 용돈 좀 드려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생활에 나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 그런 편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없어져도
괜찮아. 비트 숏이 그러면 그만큼 리플이 올라갔어. 그럼 이더롱이 그만큼 수익 내주겠지. 이더에 지금 4만 불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0원이 돼도 이더는 4만 4천 불이 돼 있을 텐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얘를 정리하고 났을 때 이더가 또 올라와줘도 되는 거고, 이더가 내려가주면 비트 수익이 또 늘어날 거고, 계속 시드를 다만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면 위아래로 다 뭔가를 보고 있는 관점이다 보니까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정리하는 타이밍. 그래서 어제 이더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지점에서 보이시죠? 화살표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머리는 아니었지만 거의 편두 쪽이죠. 그 관자놀이 쪽에서 절반 정도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 다음에 이 이더가 더 내려와줘. 난 무조건 담을 거예요. 이더는 여기 터치를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다 정리를 하거나 한 10% 정도 남겨놓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와준다? 너무 고맙지. 더 담으면 되니까. 이런 관점으로 스윙을 계속 하면서 또 단기 포지션으로 그냥 용돈벌이를 하는, 물론 출금은 안 합니다. 이거 챌린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그냥 써도 되는 느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여러분도 매매를 하시면서 자꾸 이제 매매 고수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돈 벌면 현금화 시켜라. 그리고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시드만 가지고 내 그릇에 맞게끔 운용을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그 현금화 시킨 내 시드를 내가 사용도 하거나 혹은 안전한 곳에 그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려놓거나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보람이 있어야 돼요. 보람이 없으면 그냥 하기가 싫어집니다. 진짜로. 어느 순간 현타가 와요. 회의감이 엄청나게 들어요. 진짜로. 좀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내 시드가 내가 오늘 매매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막 죽겠어, 진짜로. 근데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스캘핑 하시는 분들 특히 본전까지 왔는데 그거 못 참고 기다렸다가 수익 중이었던 게 순식간에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 뭔가 다 내려놓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래, 네 멋대로 해라. 이런 다음에 갑자기 자리를 떠버리거나 그런 경우들도 많죠. 저도 아주 옛날에 많이 경험을 해봤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내 시드는 그냥 좀 내가 원래 운용할 수 있는, 내가 내 심리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운용을 하면서 롱런을 하는 과정,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해왔습니다. 마음이 절대 매번 편할 수도 없고 지금도 매일매일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얘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해야지 여기가 내 인생 전부가 돼버리면 안 되겠죠. 제가 와이프랑도 이 매매 때문에 몇 번 다툰 적이 있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 보고 있으면 시간도 엄청 빨리 가요. 생각보다 포지션 잡아놓으면 1분봉, 5분봉, 15분봉, 1시간봉 다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특히 저녁 시간에 사실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고 계속 컴퓨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저도 이제 9월달, 10월달에 이제 좀 지금 이 챌린지 하고 있는 이 계좌 말고 주 계좌에서 이제 매매가 좀 뭐라고 말해야 돼, 강승부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엄청 포지션을 많이 잡아놓고 정말 촉각을 다투는 그런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행히도 비트가 잘 제 예상대로 올라와 주면서 이제 좀 크게 익절을 하고 정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엄청 예민했었어요, 정말로. 근데 아마 여러분들 그 예민함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그래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다들 매매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고 계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또 수익이 잠깐 사이에 한 10,000불 정도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걸로 일일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팔고 싶어져요. 20만 불이었는데 21만 불이 됐네. 야, 지금 테더 1,400원 정도 하니까 와, 1,400만 원이네. 막 이런 생각. 차 계약금도 넣을 수 있는 돈이죠, 사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보고 있는 이 USDT가 정말 21만 불이 21만 원이 아니거든.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기는 합니다. 너무 오래 매매를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정말 그냥 숫자가 그냥 데이터 같아요. 그냥 게임머니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일일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도달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어제 여기서 왜 익절을 했냐? 내가 10시 이때 이제 발표 전이어가지고 어제 PPI 발표 있었죠. PPI 발표 전이어가지고 이제 변동성 때문에 좀 익절했는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되게 좋았죠. 절반 익절하고 더 담아야지, 내려오면 더 담아야지 했는데 지금 또 잠깐 올라가지고 있는 그림인데 이대로 이렇게 말아 올려서 여기까지 도달하면 좀 아쉬운 거고. 지금 여기서 왜 안 실냐? 여기서 더 실을 계획은 원래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해놓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도달하면 이제 좀 더 담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비트 좀 볼까요? 어떤 상황인지. 리플 횡보네요. 오늘 횡보하면서 여기서 좀 내려가 줄지 아니면 말아 올릴지. 솔직히 요즘 알트는 정말 어려워요.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단타로 매매하시는 분들 되게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알트코인 지수 여전히 68 유지하고 있고요. 86인가? 87까지 올라갔었죠.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산타 랠리 때 이게 다시 올라와 줄지 관건이에요. 그러면은 12월 말까지 이제 상승장 유지되다가 1월에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조정이 만약 시작이 되는 거다 하면 1월까지 쭉 더 많이 내려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다들 익절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분할 매도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적당히 익절을 하면서 들고 가면서 계속 내가 꼭대기에서 못 팔아도 여기서 팔으면서 올라가서 여기서 또 팔고, 만약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들 털어내면 이거 평균적으로 내가 원했던 지점 근처에 수렴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최고의 수익을 항상 최상의 자리에서 못 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가능한 사람은 있겠죠. 근데 뭐 지금 제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었다, 지금 한 5천억 정도는 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 만들어서 그냥 자산운용사 해야죠.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고,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게 매매 못해요.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약간 피겨의 김연아 선수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그런 방향인 것 같고, 리플이 또 좀 올라와 주는 것 같은데, 여기 이 선에서 좀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셨죠? 리플이 숏 잡아놓은 게 한 600불 올라오니까 이더가 아까 얼마였지? 44,000이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얘가 600불 올라오면 얘 한 3,000불 오릅니다. 기적의 손익이죠. 이건 약간 부적 같은 거기도 해. 너무 크게 수익을 보지는 말자라는 약간 그런. 그렇지만 약간 그림이 이런 거죠. 여기 도달해주고 올라가는. 저도 시장의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따지면 장기적으로는 100%고요. 단기적인 관점에는 51% 정도? 농충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100%. 3억 간다고 봅니다. 이번에 확실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매수 현물만 가지고 기다릴 수는 없지. 그랬었을 거면 내가 매매로 이렇게 돈 못 벌었죠. 그런 성격이었으면. 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 얘는 뭐 펀딩피로, 그렇죠? 이러면 되게 달달해요. 내가 롱을 잡고 있었던 롱충이들의 그 돈을 1200불이나 가져왔다고, 약간 이런 느낌? 비트도 펀딩피가 거의 5,000불 가까이 되죠. 물론 손해를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여러분, 이 펀딩피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죠? 현물보다 선물의 가격, 그 차이, 그리고 포지션. 내가 이 펀딩피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지, 이게 포지션 잡아놓고 괜히 막 저배율로 오래 가지고 있다가 막 펀딩 피해 치여 죽습니다. 물론 그렇죠. 사실 내가 100만 원 벌자고 하는데 뭐 15만 원 아깝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 왜 이렇게 수수료가 많이 나갔지? 하고 보면 트레이딩 피도 있겠지만 펀딩 피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또 뭐가 있을까 보면, 빗썸에서 또 뭐 상장하네요. 스크롤, 로닌 이런 종목들이 13일 오늘이고 오후 4시와 5시에 뭐 상장이 된다. 야, 이렇게 막 알트들 성장시키는 거 보면 끝물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상장 많이 되고 목석 가리기 시즌 옵니다. 유의 지정, 상장 폐지, 거래 정지, 뭐 막 목석 가리기 시즌 오면 한 25년, 잠깐만, 12, 13, 25년 중순? 뭐 이럴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로. 혹은 막 뜬금없이 아예 사이클 길게 봤을 때 26년이나 이럴 때 갑자기 막, 또 전에 이 게리 겐슬러 같은 인간이 나타나서 갑자기, 물론 이제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돼서 또 이 대선 기관들의 비트코인 시장, 코인 시장 유입으로 인해서 예전 같은 그런 모습은 많이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서도 무슨 악재가 터질지 몰라요. 우리 FTX 그때 알트들 마이너스 80%대 그거 예상하신 분 없었죠? 물론 FTX 좀 세가지고 돈 빼놓으신 분들은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파산되면서 알트들 난리 났고, 이때 SEC 게리 겐슬러 의장이 알트 다 증권성 코인이다, 규제해야 된다 하면서 또 폭락. 그래서 뭐 왔었어요? 이 크립토 윈터가 왔었습니다. 이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때 막. 근데 그런 하락 때 막 상상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상승이 커가지고 보이지도 않네. 아무튼 솔라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었죠 그때. FTX가 솔라나 갖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때 여기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이제 보이지도 않는데, 보면 이때 이 하락, 이 주봉 하락이에요. 이때 어마어마했죠. 47,000원이었던 게 거의 10,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이때 11월 이때 진짜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솔라나가 10,000원이었다고, 16,000원이랬다고 23년도 1월에 이게 뭐야 이게 내 솔라나 진짜 갖고 있었었거든요. 좀 팔아버려가지고 23년도 1월 이때 10,000원이었어. 지금 32,000원, 32만 원이 2,800%. 딱 2년 1억 넣어놨으면 한 40억 정도 됐겠네요. 미친 거죠. 아무튼 근데 여기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좀 또 보면서 포모가 가가지고 또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여기 이때 이 하락 때 이때 또 숏 잡은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FTX 파산되면서 잡아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좀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미들, 우리나라 국내 개미들 난리가 났었습니다. 진짜 슬픈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이때 진짜 힘든 시기였어요. 암호화폐 시장이. 근데 어떤 하락이 나오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진짜로. 막 이런 계엄령,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차폐 망가뜨리는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 생각하면 좀 우리가 하락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좀 해놓을 필요는 분명히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일단 오늘 뭐 오전 브리핑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뭔가 상황이 바뀌거나 변동이 생겨서 포지션에 변화가 있어야 되면 제가 와서 바로바로 정리를 해서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100만 불에서 시작해서 100만 불 챌린지 21만 2천 불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매매해서 제 거 참고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버실 수 있도록, 수익 많이 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매매해보도록 할게요. 오전 라이브 브리핑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